안녕하세요. 강승민입니다. 주간 운동 일지 및 셀프 피드백 2주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똑같듯이 월요일 첫 번째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로 똑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웜업을 하면서 그 속도 체크하고 강도 체크를 해서 오늘 어디 무게까지 해야 될지 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80kg 0.8초, 120kg 1.7초 점점 느려지면서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르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기록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저를 스스로 알게 되는데 한 3에서 4초 정도가 거의 1RM의 최대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무게를 올려도 되는 정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똑같이 지난주처럼 130kg까지 무게를 올렸고 락아웃 하는데 2.4초 정말 완전히 똑같아요. 지난주랑 그라인딩 위치도 똑같고 무게도 똑같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정체되는 현상을 겪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체중은 소폭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오프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제 110kg으로 선택을 했고 사실 이 무게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8회에서 12회 좀 더 줄거나 늘어도 되고 어느 정도 적정 반복 수에서 RP 한 9에서 10 정도까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면 되고 110kg가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100에서 110kg 정도가. 이제 첫 번째는 1초 정도, 두 번째는 오히려 이제 0.8초 더 빨리 끝났는데 이건 아무래도 내려오면서 팔꿈치랑 견갑에 실리는 탄성을 이용하는 신장 반사를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이고 마지막 반복 같은 경우에는 2.5초 정도 걸렸는데 이게 이제 1RM 들 때는 3, 4초까지도 어느 정도 그라인딩이 가능한데 고반복을 할 때는 보통 이제 한 2초에서 3초 정도가 실패 지점 근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RP가 높은 세트 두 개를 일단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오프 세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는 볼륨 세트랑은 다르게 목적이 명확해요. 제가 이제 많이 언급을 하는 신장 반사. 신장 반사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근육이 늘어났다가 당겨지는 걸 컨트롤하는 그런 근방추의 작용을 이용하는 거랑 힘줄이 늘렸다가 펴지는 걸 이용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연습을 하는 건데 먼저 최대한 빠르게 밀어 올리고 네거티브로 천천히 끌어내리면서 잘잘한 상처들, 마이크로 데미지들을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네거티브를 내려오면서 관절에 힘을 모으는 연습을 해요. 관절이 압축되는 걸 느끼고 그게 펴지는 거랑 제가 인위적으로 밀어 올리는 걸 싱크를 맞춰서 최대한 다시 빠르게 밀어 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제가 100kg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무게가 이 훈련을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엔 90kg로 내렸고 적절하게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게로 한동안 진행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쉽게 마지막에는 제가 컨트롤을 못하고 그냥 떨어뜨려 버렸는데 저거는 이제 다시 주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 네거티브라고 하는 게 이전에도 언급을 했듯이 단순하게 천천히 내리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내리면서 근육의 길이가 늘어나야 되는 어떤 형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는데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머슬업을 해봤는데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예전에 계속 반동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무반동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맨몸 운동에 꽂혀있을 때는 꼭 해보고 싶었던 기술인데 지금은 사실 잠정 포기하고 있는 기술이고 머슬업을 15개까지 했을 때도 무반동 머슬업이 가망이 별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체중을 지금보다 10kg 이상 내려도 딱히 맨몸 운동에 전념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동작일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분간은 계속 개수를 어느 정도 늘리면서 좀 더 숙달되게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개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수행을 무난하게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난주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이제 월요일날 벤치프레스 정지 훈련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레그의 자리가 계속 없었어서 시간 관계상 못했던 거고 이번에는 이제 월요일이 가장 힘이 넘치고 컨디션이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힘든 훈련이나 고중량 운동은 월요일에 조금 더 강하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지를 140kg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세트를 했는데 무게를 굉장히 가벼운 걸로 했어요. 80kg으로 12개 두 세트를 했는데 140kg 9회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꽂혀 있는 부분인데
네거티브를 건 상태에서 끝까지 안 가게 되면, 가동 범위를 좀 남겨놓게 되면은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그 상태에서 버티다가 밀어 올리는 건데, 이게 이제 가슴에 오는 느낌이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운동의 주목적은 스트렝스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고중량 운동이나 뭐 한 5RM에는 최소한 5RM에서 10RM 정도까지 RP10까지 가는 그 정지 벤치프레스는 할 거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메인 훈련은 지금 이 형태로 좀 벤치프레스는 특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헤드 프레스를 항상 고중량으로 가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고중량으로 다루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걸로 했을 때 이제 어깨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고 어깨 가동성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네거티브 된 상태에서 안 닿고 버티고 밀어 올린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하기에는 이제 지금 저희 헬스장에 그 해머 벤치, 그 조절 가능한 벤치 한 대가 이제 수리 중이라서, 그리고 이제 레게도 자리가 좀 부족해서 프리웨이트로 진행을 못하고 그 해머 프레스 머신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빠르게 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버티면서 내리는 후에 정지하고 밀고, 이거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제 프리웨이트랑은 다르게 이제 머신 운동 같은 경우는 휴식 시간도 조금 짧게 가져가고 강도를 좀 내려서 여러 세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RP도 굉장히 7에서 8 정도로 낮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멈추고 그 휴식 시간도 짧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보조 운동이랑 프리웨이트를 설명을 해드리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웨이트 종목으로는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랑 벤치프레스, 지난주랑 달라진 건 이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를 뭐 프리웨이트로 안 하고 머신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 이제 지난주에는 빠르게 밀고 정지하고 네거티브하고 정지하고, 그래서 이제 4개의 템포로 나눴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밀고 나서 정지를 하는 게 그냥 긴장만 풀리는 그런 운동 종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스톱을 하지 않고 퍼즈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그 동작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운동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데드 쉬러그 같은 경우에는 데드리프트 셋업 자세에서 시작하는 쉬러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굉장히 숙여져서 지면이랑 거의 평행한 상태까지 가죠. 그 상태에서 팔을 쭉 펴고 그 견갑만 이제 조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을 좀 펴기 위한 그런 보조 운동이고, 계속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고 나면 등이 좀 펴지고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자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인클라인 해머 벤치 프레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뉴트럴 그립 레플 다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옆으로 잡아서 하는 걸로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빠르게 당겨서 멈추고 천천히 끌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했고요. 스탠딩 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헬스장에 있는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반대 방향으로 서서 잡고 그냥 로우로 당기는 거예요. 시티드 로우를 하는 경우에는 상체가 뒤로 젖혀지면서 그 척추의 과신전 커브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코어에 좀 힘을 주면서 컨트롤하면서 그 발바닥으로 이제 무게중심 조절하는 형태로 스탠딩 로우로 하는 게 저는 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버스 팩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덱 플라이 머신 이렇게 잡고 가슴 조이는 그 동작을 반대로 한 거예요. 후면 삼각근 운동이죠. 지금 여기 숫자가 따로 적혀져 있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이제 최대한 빠르게 해서 1초에서 2초 정도 템포로 정지를 하고 네거티브 하는 그런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네거티브 한 후에 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하고 천천히 정지했다가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로 수행을 했습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축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은 단순하게 그냥 덤벨 이렇게 잡고
덤벨을 바깥으로 돌렸다가 안으로 돌렸다가, 근데 이제 어깨 이게 돌리면서 안쪽으로 돌릴 때 어깨가 팔로 밀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게 덤벨을 조금 늘어뜨려 놓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전완근 활용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전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머컬 똑같은 템포로 진행을 해줬고, 해머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지손가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덤벨을 꽉 쥐게 되면 손목이 꺾이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에 가능한 포인트에 힘을 주면서 똑같은 템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 롱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11이라고 적어놓고 주의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케이블 롱풀 해보니까 잡아서 내리는 이 구간에서 특정 구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약하고 특정 구간 같은 경우에 힘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특정 위치에서 이제 이렇게 의식을 해서 템포를 갖추지 않으면 특정 위치에서 가속을 해서 그 구간을 자꾸 지나는 형태로 수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포지티브 구간에서도 그 템포를 주면서 좀 통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응이 되면은 포지티브는 최대한 빠르게 당기는 형태로 바꾸려고 해요. 이제 케이블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한 양손으로 이렇게 잡고 몸 옆으로 쭉 돌려준 상태에서 조금 버티고 조금 내려오는 식으로 해서 코어 횡근육을 많이 활성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더그립 케이블 푸시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두 운동이고, 팔꿈치의 충돌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가동 범위를 조금 제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서 상체를 그냥 들어 올린 동작인데, 이것도 가능하면 이제 특정 분절에서 과신전이 일어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복압을 최대한 잡아놓고 천천히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덤벨 홀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깨 안정화랑 어깨 근육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운동인데, 그냥 엎드려서 굉장히 가벼운 무게의 덤벨 0.5kg 정도를 잡고 이렇게 이제 팔을 양쪽으로 처음에는 이제 십자가 형태로 뻗어놓은 상태에서 바닥에서 아주 조금만 띄웁니다. 닿을락말락한 정도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컨트롤하면서 이제 그 어깨 안정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식사인데, 아침은 뭐 평소랑 똑같이 이제 쿠팡에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닭가슴살 흑임자 샌드위치, 거기다가 이제 치즈 한 장 올려서 먹고, 파인애플 굉장히 많이 먹고 있고, 이게 뭐 단백질 소화 효소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소화가 잘 된다고 하는데 체감상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프로틴에서 제가 제일 요새 많이 먹고 있는, 소화에 부담이 거의 없으면서 아미노산 구성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필수 아미노산은 25g을 타서 마시고, 영실 나가서 이제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식단을 해야 되는데, 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수님하고 회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하고 그 성수동에 가서 중화 돈가스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음식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양하게 많이 먹고 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점심이랑 운동 사이에 간식을 한번 먹죠. 그때 이제 계속 오렌지 먹고 있고, 오렌지 큰 거 2개에다가 단백질 종류만 계속 바꾸고 있어. 어쩔 때는 뭐 BCAA를 20g 먹을 때도 있고, EAA를 먹을 때도 있고, 임팩트 프로틴 바를 먹을 때도 있고, 대충 한 2-30g 정도 단백질만 들어가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단백질 원은 아무거나 바꿔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은 육겹바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이때까지 공복으로 있다가 그 운동 전에 부스터를 먹고 운동 가서 운동을 하고, 운동하고 나서 직후에 이제 다시 필수 아미노산 25g을 마시고 들어와서 이제 그 이것저것 온 것들 정리하고 샤워하고 빨래 해놓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은 좀 늦습니다. 오후 11시에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다행인 게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진짜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먹고 자도 아침에 정말 이제 꽉꽉 채워서 이제 과식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이렇게 먹고 자도 아침에 속에 큰 문제가 없고 잘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 조금 좋은 것 같고, 그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중간에 한 번 더 먹거나 아니면 이제 운동을 더 빨리 끝내면 좋을 텐데, 시간 구성상 지금 그게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진로가 좀 바뀌게 되면 이 시간 자체를 조금 조절할 것 같아요. 다만 연구실에 있는 동안은 계속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식사하는 거를,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4년 이상 이렇게 지속을 해왔기 때문에 이 시간이 좀 문제가 있지만 바꾸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알찜에다가 떡갈비, 그리고 이마트에서 나오는 그 닭가슴살 단백질 30g짜리에다가 흑미밥 하나 하고 오징어랑 파인애플까지 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스터는 지금 크게 두 종류를 먹고 있는데, 그 잠배기 비트즙, 그래도 이거는 뭐 부스터라기보다는 살짝 식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 가기 한 30분 정도 전에 따로 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시 30분이라고 적어놨는데 연구실에서 그냥 나가기 직전에 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기 직전에 마시고 일부러 조금 삥 돌아서 계단으로 걸어서 5층까지 올라가고 나면 어느 정도 웜업이 되기 때문에 부스터 마시고 바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이 마이프로틴 프리 워크아웃이 제일 잘 받는 것 같아요. 화요일은 데드리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이 이제 월요일이고 그 다음이 이제 화요일이에요. 왜냐면 월요일에 상체를 주고 있기 때문에 하체 컨디션이 화요일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무겁게 그리고 위험하게 다루는 데드리프트를 화요일에 항상 진행을 하고, 또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동하기 전에 태승이 형의 체형 교정 받고 몸에 틀어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치기도 하고, 그 운동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것들을 수정할지, 어떤 보조 운동을 넣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받는 데라서 컨디션이 항상 몸 상태가 가장 좋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장 어려운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웜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날은 또 270kg를 되게 빠르게 했어요. 지난주랑은 다르게 보통은 2초 전후가 걸리는 게 최근에 이제 270kg인데 이날은 또 이제 270kg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돼서 오랜만에 300kg을 다시 2배 이상 하려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잡아보니까 이제 300kg는 지난주보다 더 무겁더라고요. 이제 3.4초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영상을 찍는 게 토요일인데 트림투에서 또 300kg를 했는데 진짜 정말 최근 한 1년 이상 중에 가장 크게 그라인딩을 걸었던 것 같아요. 320kg PR 들었을 때보다 조금 더 힘들게 진행을 해서 이게 강도 조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랑 별개로 그 예전에 이제 이런 주간 운동 형태로 하면서 달라진 게 월요일에 등 운동의 볼륨을 굉장히 늘렸어요, 종류랑.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드리프트 바닥 구간에서 원래는 당기는 동작의 피로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뽑아 올렸는데 그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데드리프트의 강도가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뭐 제 라이프타임 PR 기록에 비해서 어차피 무게가 다 낮기도 하고 최대한 중량을 가능한 유지는 하면서 체중을 감량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볼륨 루틴을 크게 바꾸진 않을 거고 좀 더 주의를 해서 집중을 해서 데드리프트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음 세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몸을 최대한 숙이면서 접게 되는데, 접으면서 무릎이랑 발목에 있는 힘줄에 무게를 조금 넣었다가 그걸 이제 튕겨 오르는 힘이랑 제가 당기는 힘의 싱크를 맞춰서 빠르게 올리기 위한 훈련이었고, 이제 240kg인데 들어올리는 시간이 보통 1초대로 이 훈련은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무게는 지난주 250kg 내렸는데 이 정도 무게로 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와이드 그립 또는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인데 널링 쪽 끝을 잡고 해서 조금 더 넓게 잡는 걸 해보고 싶은데 지금 슬링 렉에 손가락이 걸려서 그 직전까지 가능한 최대한 넓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살짝 뽑아서 정지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정지했다가 최대한 빠르게 올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정지하고 최대한 천천히 네거티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지하고 내리는 형태로 반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난주보다는 네거티브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여전히 개선을 해야 되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네거티브에서 좀 등 전체가 굳어있는 상태로 바벨만 천천히 내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광배를 좀 늘리는 동작을 좀 더 신경을 썼고, 그래서 그 모션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해볼 계획이고, 이 동작은 저한테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보조 운동으로 등 근육에 이제 근육이 쓰이는 느낌, 사실 뭐 느낌이랑 그 등 성장이나 어떤 성장이랑은 사실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제가 근육을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훨씬 잘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머슬 클린 프레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닥에서 최대한의 속도로 뽑아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데드리프트 볼륨이 부족한 걸 좀 보완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이제 속도를 좀 높이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린으로 받게 되면은 그 무게가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렉 포지션이 돼요. 여기 이제 크로스핏 말하는 렉 포지션이 아니라 오버헤드 프레스를 할 때 그 준비 동작이 좀 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파워렉에서 뽑는 것보다 좀 더 수월하게 되는 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좀 더 찾아가는 게 목표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상체가 가능하면 눕지 않게 하는 걸 좀 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이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오프 세트 같은 경우에는 태승이 형이 가능한 고반복을 이 동작은 하지 말라 그래서 제한을 하고 여전히 이제 120kg으로 다 세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랑 비교해보면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았는데 맥스에서만 조금 더 힘들었고,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 교정 후에, 그리고 교정 후에 하지 말라 그래서 보조 운동을 생략을 했었는데, 이날은 이제 레그 프레스랑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을 각각 다 추가를 했습니다.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포지티브 구간에서 밀어 올리는 건 최대한 빠르게 밀고 천천히 네거티브로 내려온 다음에 네거티브 구간에서 정지를 좀 길게 했어요. 그래서 2템포, 3템포 정도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다 펴지 않고 다 굽히지도 않고 중간 구간에서 이제 적당히 힘들 때까지 반복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레그 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당겨 올리고 멈췄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또 거기서 멈추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천천히 내려간 상태에서 멈추는 동작은 숙련되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레그 컬 동작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멈춘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식사인데 다른 건 거의 다 똑같아요. 그 육개밥 먹은 것까지 똑같고, 태승이 형 수업 받고 나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스터를 이제 안 먹고 가고 프리워크아웃 젤 이걸로 바꿔서 먹고 간 것만 차이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잘못했던 부분이 운동 끝나고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식단으로 먹으면 오늘은 이제 허기져서 잠을 못 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맥도날드에서 가벼운 버거를 하나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쿠폰을 열었는데 딱히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벼운 버거를 먹기는 좀 돈이 아깝네 라는 생각으로 갔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맥도날드에서 이제 단품으로 아마 가장 비싸거나 그 프리미엄 버거 제외하고 가장 비싼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단백질도 한 4-50g 정도로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지방도 많이 들어서 단품 하나가 한 700칼로리 정도 하는 그런 괴물 같은 버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치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날이죠. 그래서 데일리 맥스가 없어요. 이날은 조금 이제 가볍게 하루 쉬어가는 날이라서 데일리 맥스 없이 진행을 했고, 대신에 이제 조금 운동의 베리에이션 종류를 늘려봤는데, 벤치프레스를 먼저 클로즈 그립으로 풀 네거티브 하고 가슴에 닿기 직전에 정지하고 다시 빠르게 올리는 형태로 먼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와이드 그립으로도 동일한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저는 이 동작도 그렇고 두 개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네거티브 후에 퍼즈 후에 포지티브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서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게 생각보다 피로도가 훨씬 높아요. 사실 이 수요일날 하는 훈련 같은 경우에는 피로도를 좀 낮추려고 데일리 맥스도 빼고 신경 피로를 한번 내리고 가자 이런 형태로 이제 가던 거였는데, 욕심을 부려서 한두 개씩 추가하다 보니까 이 두 번째 와이드 그립 벤치프레스를 끝내고 나니까 진짜 피로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미세하게 조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RP를 내리거나 무게를 좀 내리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트로 오버헤드 프레스 100kg를 했는데, 이게 앞에 말했듯이 벤치프레스 2세트에서 느껴지는 신경 피로가 굉장히 셌어요. 신경이 축 하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안 그래도 횟수가 많이 안 되겠다 싶었는데 100kg을 겨우 7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을 크게 느꼈고, 그 후에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그립을 넓게 한 거 한 세트, 좁게 한 거 한 세트로 조금 더 진행을 해봤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금 더 베리에이션을 늘려서 그 약점 구간을 줄이고 좀 더 다양한 근육을 활용하게 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한 건데, 얘도 저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드 그립, 클로즈 그립도 꾸준히 섞어서 진행을 할 거고, 금요일도 똑같이 섞어서 진행을 했어요.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프리웨이트는 오버헤드 프레스랑 벤치 프레스를 했는데, 베리에이션을 좀 줘서 그립 형태를 좀 바꿔가면서 진행을 했고, 보조 운동은 데드 시러그, 이거는 중복되는 거고, 케이블 플라이, 그 가슴 모아주는 운동, 이것도 진행을 했는데 느낌 잡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템포를 주면서 했어요. 그 포지티브랑 그 네거티브 계속 템포를 유지하면서 진행을 했고, 롱풀, 토르소, 그 다음에 스탠딩 로우, 이 아래 있는 것들은 월요일랑 했던 거랑 완전히 다 중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사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똑같이 진행을 했고, 대신에 이제 그 두 번째 점심, 그 점심 식사랑 운동 가기 전 사이에 먹는 거의 그 음식을 그 리커버리 젤 엘리트랑 오렌지 대가로 먹었어요. 리커버리 젤 엘리트도 단탄지가 다 섞여 있고 단백질 20g 이상 돼서 여기에 먹기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요일은 이제 스쿼트를 하는 날이니까 똑같이 스쿼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내려갈 때 굉장히 빠르게 내려갔다가 튕겨 올라오는 형태로 하자니 부담도 많이 받고, 그 자세를 제가 잘 잡지를 못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네거티브로 주고 있고, 얘는 상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잘 앉기 위한 형태의 목적으로 네거티브를 주고 있어요. 잘 올라오기 위한 셋업에 가깝고, 이제 올라오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5초에서 1.6초 정도로 웜업은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kg 데일리 맥스 같은 경우는 3.4초, 여기서 아마 5kg를 더 올리면 실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고강도로 진행을 했고, 점점 더 이제 컨벤 300이랑 데드 200이 그 스쿼트, 프론트 스쿼트 200kg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무게를 내려서 해야지 뭐. 감량을 하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화요일이랑 마찬가지로 클린 앤 프레스 진행을 했고, 속도도 정말 귀신같이 비슷하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트도 스네치 그립 데드리프트로 3번 진행을 했고, 그 네거티브 시간이 아무래도 이제 180kg 할 때보다는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좀 짧아진 거 말고는 거의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훈련의 형태가 이 주간 단위로 하면서 좀 더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두 개를 모험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사실 매주 또 비슷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클린 프레스 하고 와이드 그립 데드리프트 했고, 보조 운동도 이제 레그 프레스랑 컬을 했는데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좀 잘 안 맞는 이물감이 드는 느낌이 있어서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드 그립으로 한 데드 시러그, 이거는 이제 등이 좀 시원해서 그냥 한 번 더 진행을 했습니다. 목요일도 식사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조금 달라진 게, 제가 이제 3시부터 6시까지 수업 조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이 확실히 질문이 좀 많아서 올라가서 거의 풀로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오렌지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조교하는 중간에 나와서 이제 리커버리 젤 엘리트를 섭취를 했습니다. 사실 목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수업 조교를 3시간 정도 하고 나서 거의 직후에 가는 거라 그런지 평소보다도 이제 운동할 때 피로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이제 월요일 수요일이랑 비슷하게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수요일에 비해서 눈에 띄게 바벨이 움직이는 속도가 떨어졌죠. 뭐 지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애초에 이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당연한 거고, 제 훈련의 루틴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구성이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가면서는 수행 능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완전 휴식을 취하고 잘 먹고 휴식을 하고 나면 다시 월요일에 원래 또는 그 이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일간 주기화를 일주일 단위로 진행하는 게 프로그램의 모토인데, 이게 이제 체중을 유지하거나 증량을 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다음 주 단위로 돌아갈 때 증량이 되거나 최소 유지가 되거나 증량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면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 단위로 수행 능력의 향상은 모르겠고 감소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걸 최대한 적게 하고 싶은 게 지금 제 운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30kg까지는 어떻게든 3.2초로 힘들지만 잘 밀어냈고, 이게 어느 정도 데일리 맥스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140kg으로 계속 데일리 맥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를 하기 시작하면서 무게를 10kg을 내렸는데, OHP에서 사실 10kg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RP가 좀 낮은 수준으로 훈련을 해와서 피로 조절이 좀 된 것 같고,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참 증량이 돼서 300kg이 3, 4회까지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피킹을 안 하고 감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300kg으로 감량을 하면서 오랫동안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씩 더 버거워지는 것 같고요. 백오프 세트 같은 경우에는 110kg 8개로 지난주보다 좀 더 나아요. 근데 사실 큰 의미 없죠. 마지막 세트에 좀 더 그라인딩을 걸어서 간신히 밀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80kg으로 최대한 네거티브 데미지를 넣으면서 버티고 최대한 빠르게 다시 밀어 올리는 그 탄성 방출 연습하는 세트를 80kg으로 10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은 무게를 굉장히 내려서 50kg으로 각각 와이드 그립이랑 클로즈 그립 10회씩 네거티브 걸면서 또 빠르게 밀어 올리는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을 좀 바꿔가면서 다양한 자극을 위한 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 I got issues in my head. I like you in my bed,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 like a test. I better not text or I'll come off.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후 가슴에 안 닿은 상태로 정지 후에 빠르게 미는 이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도 뭐 동일한 폼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무게를 올리는 게 더 효과가 좋을 거기 때문에 무게를 올려봤고, 이거 110kg 10개 하려고 그랬는데 개수를 잘못 세서 9개만 했어요. 이제 뭐 여전히 이것도 잘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폼은 계속 이런 형태로 훈련을 하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I'm the one who's always sorry, the conclusion. Even though I offer all of the solutions, I wish you loved me like I love you. It's 그 다음에 이제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와이드 그립, 클로즈 그립으로 바꿔가면서 좀 가벼운 80kg으로 네거티브, 그 다음에 대사피로 긴장 유지를 다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운동 종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트 베리에이션을 가져가면서 사실 굉장히 몸의 느낌도 좋고 몸에 틀어지는 게 어느 정도 교정이 되는 그런 좋은 것도 느끼는데, 대신에 이제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요. 아침에 피로도가 충분히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운동 시간이 굉장히 좀 더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요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 찍고, 매일 안 찍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찍고 있는데, 몸 상태를 한번 또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굉장히 더딘 것 같습니다. 더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속도를 높이고 싶은데, 지금도 사실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영향을 더 조절하고 운동 볼륨을 높이면 감량은 더 잘 되는데 그만큼 빠르게 약해질 거거든요. 그 밸런스를 지금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것도 사실 경험이 쌓이는 거니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보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서 6월에 준비하던 게 하나가 어그러지면서 조금 굳이 몸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확 없어졌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지금 다이어트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다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중량을 다루거나 탄수화물 먹고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번에 좀 더 내리는 김에 많이 내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천천히 가되 조금 더 많이 내릴 생각으로 계속 해볼 계획입니다. 저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운동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 설명이 안 된 동작이 없죠. 앞에서 이제 다 설명을 했던 것들의 중복이고, 이날 운동이 특히 더 오래 걸렸어요. 컨디션도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인지 3시간을 거의 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를 학교를 도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좀 산이기 때문에 위로 올랐다가 삥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니까 25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나 저걸 찍는 시간도 있었지만 3시간 가까이 운동을 해서 좀 피로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식사는 뭐 똑같은데 그 두 번째 점심 때 프로틴 먹는 거를 프로틴 와퍼로 했고, 뭐 특별한 이유 없어요. 그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와퍼보다 다른 게 좀 더 성분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와퍼를 잘 안 먹게 돼서 남은 거 그냥 빨리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프로틴 와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토요일 그 트레인투르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트레인투르 방문을 했는데, 트레인투르는 이제 보통 전날 예약을 해요. 뭐 더 전에 예약을 해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전날 예약을 하는데, 이게 금요일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많이 안 좋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토요일에 일어났는데 사실 진짜 몸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인투르에 가려고 삼각대랑 부스터를 챙기러 연구실에 오는데 몸에 식은땀이 나가지고 못 씻을 정도로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지만, 이미 그 25,000원은 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인투르를 갔다 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뭐 잘 안 돼도 열심히 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또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웜업을 할 때부터 그 270kg가 2.3초가 걸린 거는 속도는 괜찮은데, 중간에 이제 무릎 지나면서 무릎이 흔들리면서 그라인딩이 걸렸었거든요. 굉장히 짧게. 그래서 오늘 300kg 정말 힘들게 들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힘들게 들었어요. 사실 320kg PR을 찍을 때도 한 4초에서 5초 사이에 들었었는데, 이 300kg 정말 힘들게 들었었고, 이렇게 그라인딩을 걸고서 그 무게를 들게 되면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힘들게 들었네 하는 그런 안 좋은 생각이랑, 그래도 어떻게든 그라인딩을 성공을 해서 저렇게 힘들게 무게를 들어 올렸구나, 집중을 안 잃고, 이런 뿌듯함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훈련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강도예요. 사실 RP 10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 RP 10이 나타내는 게 하나 더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지금 뒤집맥진했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무게를 좀 더 낮췄더라도 RP 10이 나왔을 거거든요. RP 10에도 등급이 있을 텐데, 이건 정말 실패 지점에 가까운 그라인딩 포인트라서 사실 득보다 10이 더 많은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뭐 기분상 못 드는 것보단 드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든 당겨 올렸습니다. 그리고 트레인투르에 왔으니까 드랍이 되는 환경에서 클린 프레스 드랍, 뭐 바운싱 이런 걸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바벨 튕겼다가 잡아 올리는 그 동작이 잡으면서 팔꿈치를 꺾는 이 동작에서 이제 팔꿈치 회전 부하가 굉장히 크게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너무 많이 하고 가게 되면은 팔꿈치 회전이 잘 안 되고 충돌이 나는 느낌이 있어서 가능한 많이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120kg을 들 때 더 오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여기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아쉬워서 102kg 그냥 M랩을 한번 해서 10개는 그래도 채워야지 했는데, 9개 들고 이것도 밀면은 그 아까 전에 했던 데드리프트처럼 완전 그라인딩이 나오겠다 싶어서 그냥 끊고 중단을 했고, 조금은 아쉽지만 트레인투르에 갔다 온 운동을 이렇게 중단을 하고 지금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끝내면은 12시가 넘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길게 하는 게 좀 더 편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끝내고 들어왔고, 오늘 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느 정도 잘 챙겨 먹었고, 점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가기 때문에, 트레인투르에 갔기 때문에 중간 사이에 공복을 유지를 하고 가서 포카리를 많이 마시면서 운동을 했고, 끝나고 와서 지금 이제 여기 적어 놓은 것들, 요거트, 드링킹 요거트랑 오렌지, 소시지랑 옥수수빵까지 먹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따가 들어가서 이게 23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목표로 하고 있는 숫자예요. 아마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아마 잘 것 같아요. 이번 주도 뭐 지난주랑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화요일에 보조 운동을 생략을 안 한 거 말고는,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에 트레인투르 왔으니까 스쿼트 대신에 데드리프트가 들어간 거 말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 고정을 하고 있는 그런 루틴이라서 앞으로도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운동 날이 줄어든다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여건에서는 계속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수목금 이렇게 3일은 지난주랑 똑같이 거의 정형화된 식단으로 진행을 했고, 월요일에는 점심에 이제 회식 아니고 교심하고 식사가 있어서 조금 바뀐 거, 그리고 화요일에는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 치팅을 한 게 있어서 좀 달라지는 거 말고는 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영양제로는 제가 이제 비타민 그 예전에 오쏘몰 바이탈 M 이걸 선물 받아서 먹었는데 굉장히 피로도 가시는 느낌이 크고 낮에 잠이 오는 게 굉장히 줄어서 추가 주문을 해서 지금 오쏘몰을 계속 먹고 있고 이뮨이랑 바이탈 M 남은 거 이제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즘 먹고 있고 시서스 예전에 이제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사놓은 거 한 번씩 먹고 있고 오메가3 한 번씩 먹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뭐 이번 주 운동도 무난하게 진행이 됐는데 사실 좋아요. 사실 운동 종류를 늘리고 강도를 내리고 한 거는 저랑은 잘 맞는 것 같아요. 몸이 느끼는 개운함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제 몸 상태는 제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동시에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나 이게 아무래도 이제 지금 논문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수업 애들도 이제 그 프로젝트 기간 기말 다가오니까 점점 더 일정이 많아질 거고 그래서 이거 피로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제일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운동 영상 모음이랑 셀프 피드백도 완료를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날 더워지는데 체력 관리 잘 하시고 학생분들은 학교의 일정을 직장인분들은 직장 일정을 너무 눌리지 않게 체력 관리 잘 하시면서 원하는 목표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